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5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신문의 정치면과 사회면이 뜨겁게 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면은 내일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재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29일이 21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그런 또 새로운 한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면 기사에서는 지금 문재인,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 확대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초에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라인업이 어떻게 짜일지 드러나게 될 텐데, 일단 조선일보 오늘 일면 하단 기사와 사회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가닥, 그리고 또 사회면은 중앙지검장 이재명 문재인 전 사위 수사검사 영입 추진. 자, 일단 김건희 여사 수사팀은 교체하지 않고, 중간 간부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왜냐하면은 수사팀을 또 교체를 하면은 민주당이 또 난리가 나겠죠. 뭐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팀을 바꿨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대로 수사팀은 유지를 하고, 대신 이재명 문재인 수사는 본격화해야죠.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과거 성남지청장 시절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 그리고 전주지검장 시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에 문재인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수사를 했죠. 그때 수사했던 중간 간부들을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끌어들여서 이재명 문재인을 수사하기 위한 포석을 깐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인사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차장, 부장 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들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둔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에서 대검찰청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검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성호 형사 1부장, 이 디올백 수수 의혹이고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는 이 부장검사를 유임해달라, 이렇게 대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도 이창수 지검장과 같은 의견으로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을 했다. 김성호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유임이 되면은 형사 일부 산하에 꾸려진 디올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얼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 일부에 있던 여러 개의 고발 사건, 뭐 김정숙과 관련한 3개의 고발 사건도 있는데, 그 중에서 김건희 고발 사건, 디올백 디올 파우치, 그것만 딱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했죠. 그리고 그게 특수통 검사 3명도 파견을 했는데, 그 전담 수사팀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수사도 어떤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인데, 자, 그렇다면 성역이 없다면은 전직 대통령, 그리고 야당 대표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일단 법무부는 이 김성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을 유임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들마저 교체할 경우에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그런데 대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도 여기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유임을 하는 게 낫겠다.
김건희 수사팀은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고 또 김건희 사건 수사를 하는 두 부장 검사는 물론이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지금 좀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 커피에서 뭐 대장동 수사를 뭉갰다 뭐 그런 그 여론 조작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김만배 씨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사건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이것은 나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수사 그러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맡고 있는 강백신 반부패 수사 1부장의 유임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백신 이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중요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백신 반부패 수사 1부장 유임도 같이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팀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강백신 그 부장검사 이것도 그대로 다 유임을 요청을 했다.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그리고 전주지검장 시절에 자신과 함께 문재인 이재명을 탈탈 털었던 검사들을 중앙지검으로 지금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중요 수사를 할 때 손발을 맞춰봤던 검사들을 영입하려고 추천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문재인 전 사위죠.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던 전주지검 이성학 형사 3부장, 이성학 형사 3부장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리고 오러 간다. 자, 그래서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은 4차장 검사, 그리고 이성학 형사 3부장은 반부패 수사 3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강도가 훨씬 세질 수가 있겠죠. 지금 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 수사 대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탈탈 털어봤던 그 검찰 중간 간부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총직결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의 그 제3자 뇌물죄 있죠. 특히 전 사위 서창호 씨에 대한 수사를 거의 다 마치고 서창호 문다의 수사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문재인 턱밑에까지 가 있어서 민주당의 친문 당선인 27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막 반발을 한 그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문재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추진한다는 말을 저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첩은 하지 않고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새로 부임한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만만치 않은 그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를 해도 무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전주지검서 계속 수사할 것. 이창수 중앙지검장 발탁 후에 이첩설이 있었는데 전 정부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 그러니까 전 정부의 청와대의 인사수석, 백운의 민정수석 그리고 또 이 부처 장관들, 차관들 많이 이 소환 조사를 했죠. 수원에서 전주에서 그 소환 조사를 하면서 문다의 서창호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딜을 봐주고 특혜 채용을 해주고 이것을 그리고 또 특활비로 오신다는 돈이 막 보내진 거 문다혜씨에게 보내진 거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명의 전직 고위직 장차관급들 청와대 비서관들을 막 소환을 했기 때문에 이어가기 위해서 전주지검에서 계속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 3부 이성학 부장검사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금 전에 제가 이성학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문재인과 관련된 이 다른 사건들을 맡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4년째 이어온 수사 대상,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하던 그 자료 등이 워낙 방대해서 이번 인사에서 이성학 부장검사가 떠나더라도 김현우 부부장검사 이하 현 수사팀이 통째로 중앙지검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새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감당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래서 평검사 인사는 내년 2월이니까 아주 멀었으니까는 수사팀을 이제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 옮기면은 사건을 이첩을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고, 지난 16일에 취임한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내부회의 등에서 수사는 계속 전주지검에 맡아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주목되는 대목이 하나 있죠. 지난 주말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서종국 법대로에서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검찰이 지난 8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실명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A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현재 야당 당직자인 A씨는 2018년 6월 7월 사이에 문재인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으로 조사가 됐다. 검찰은 문다혜 씨가 2018-2022년 당시 남편 서창호 아들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남편 서창호 씨 월급 외에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말이 이제 공적 자금이지 특활비입니다. 이 특활비로 의심이 되는 거죠. 지금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금전 거래, 이것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유송하, 그리고 단골지사의 딸 양인혜스, 그리고 태국에 파견됐던 경호원, 이 세 사람이죠. 그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 B씨는 다혜 씨로부터 한국 돈과 태국 돈, 바트하 총 6,6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가족의 경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태국까지 파견돼서 우리 세금으로 경호원이. 그리고 검찰은 문다혜 씨가 보낸 돈이 주로 국내의 B씨 계좌에서 입출금됐고, 이 중 일부가 2019년 5월 문다혜 씨가 7억 6천만 원을 주고 서울 영등포구 다세대 주택을 살 때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일까? 지난 2월에는 주영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불러 경호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했다. 조직적으로 경호처가 이제 문다혜를 도와주고 집 사고 하는데 도와줬는지,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그래서 경호처 특활비도 상당히 많죠. 그게 또 혹시 써였는지 이 부분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A씨라고 표현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 이렇게 됐는데, 이 A씨라는 사람은 민정수석실의 안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죠. 친인척 팀장을 맡았습니다. 친인척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니까 문다혜가 그때 갑자기 재임 중에 태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뒷수발을 다 했겠죠. 그 수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태국 가서 뭘 먹고 살 거냐 해서 뭐 이런저런 검토를 하다가 이 이상직 이스타 항공을 가지고 있는 이상직 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상직이 특혜 채용을 해주고 타이 이스타 젯 이런 걸 만들어서 서창호에게 특혜 채용을 전무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 대신 이상직은 중소기업 벤처 그게 진흥공단 이사장직도 맡고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그래서 뇌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의 중심 핵심 인물 키맨이 이 행정관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인척 팀장. 이 친인척 팀장은 의공입니다. 의공. 어쩌다 공무원. 널공은 다른 부처에서 이제 파견된 청와대 근무위원인데, 의공은 정치권에서 들어간 어쩌다 공무원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의공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서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복귀를 해서 민주당 사무처에서 당직자로 근무를 여전히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서창호가 2018년에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서울에 있던 구기동 빌라를 갑자기 그 서창호 이름의 빌라를 문다혜에게 양도를 하고 그 문다혜가 그것을 또 팔고 태국으로 갔다가 태국에서 돈 거래가 막 일어나고 나서 다시 이쪽에 양평동, 서울 양평동에 집을 2억 5천만 원 더 주고 그 대출도 없이 2억 5천만 원이 어디서 생겼는지 8개월 만에 더 주고 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신인척 팀장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이 상당한 게이트가 되는 거죠. 문재인 일가 게이트입니다. 자, 이 문재인은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27명의 친문 당선인을 쭉 줄 세워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 노무현 15주기 때 노무현 서재에 이재명, 조국 불러놓고 빨리 성과 좀 내라. 무슨 성과? 탄핵 전국으로 막 가고 혼란스러워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죠. 그건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전국 주도권 잡기에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윤석열 탄핵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수회담 하자.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마치 통 큰 양보처럼 막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전국 주도권을 계속 잡고 8월에 지금 민주당 대표 연임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을 놓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아일보 일면과 중앙일보 6면 기사입니다. 연금 관련입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연금 44%안 수용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대통령실 청년 의견 반영해서 다음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재명 연금 기섭 그런데 용산 여건에서는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소득 대체율 44%를 갑자기 제안했죠. 바로 하루 전까지 45%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회담 45% 우리가 45%가 여당안 아니냐.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영수회담 하자. 이랬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45% 소득 대체율은 여당안이 아니고 민주당안인데 무슨 45% 뜬금없는 거 자기들 안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또 그럼 44% 하루 사이에 그냥 1%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고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하루 만에 그냥 자기 편에 따라서 1% 그래 44% 해. 그런데 그 44%도 그 여건은 조건부로 제시를 했던 거죠. 연금 개혁을 전제로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이런 연금 개혁을 전제로 하면은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전제를 다 빼버리고 그래 44% 받아들인다. 본인의 정치적 그 위상 강화를 위해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영수회담 어쩌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는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범야권 특검 장애 집회 이재명 항복시켜야 된다. 누구를?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자는 이야기죠. 여당은 떼쓰기 정치다. 내일 이게 재의결이 됩니다. 재의결에서 재의결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권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어제 서울역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가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 탄핵하자는 이야기를 길거리 나가서 외쳤습니다. 옆에 조국도 앉아있고. 자, 이게 최상병 특검이 내일 투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7명이 이탈을 하면은 이게 가결이 돼서 바로 특검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내일 재투표하는데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하면은 통과가 돼버리고 또 하나는 내일 모레가 29일이 이 국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하루 전에 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의결 종족수가 확 낮아지면서 이게 출석위원회 가반수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출석위원회 3분의 2이기 때문에 가령 대통령 탄핵안은 제적위원회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제적위원회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부권 행사에 의한 재투표는 재석위원, 출석한 위원회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 출석하면은 200명이지만은 200명이 출석하면 그의 3분의 2니까는 훨씬 그보다 못 미쳐도 민주당만 다 출석을 해도 통과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대책이냐. 일단 서울신문, 정치면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정치면 기사 보시면, 최상병 특검, 단체 기권 카드 꺼낸 여, 막판 장애 여론전 나선 야. 지금 여당은 최재형이 가세해서 찬성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특검법 안에 담긴 그 흉계, 탄핵 전국을 만들겠다는 그 흉계를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진짜 자기들이 무슨 뭐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인지.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안철수를 제외한 3명은 이제 다음 국회에 못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 규모가 커지면은 리더십 타격 우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이 특검이 착수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3분의 2, 그러니까 안에서 17표 이상이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이 본회의 당일에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하되, 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재석이 되는 거죠. 재석이 꽉 채워지면은, 다 채워지면은 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는 이 17명 이탈을 해야 됩니다.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시작할 때 투표소에는 입장을 하지 않고,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이게 눌러서 투표하는 게 아니고 직접 기표소 가서 쭉 서가지고 기표소 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은 다 앉아 있자. 다 앉아 있자. 그럼 단체로 기권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권을 하는 게 찬성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는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당론으로 전부 다 앉아있자 했는데 나가서 일어나서 투표하는 사람은 다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찬성하겠다고 한 최재형, 안철수, 유이동, 김웅은 뭐 일어나서 뭐 나가서 투표할지도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만약에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부결 투표하러 가는 거죠. 가결 투표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막자, 무기명 투표만큼 뜻밖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이 나왔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공개 투표가 돼버리는 거죠.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 투표가 돼버리는 거죠. 민주적인 투표와 거리가 멀다, 비판 여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도부가. 이런 좀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중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모처럼 여당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정치면입니다. 여당 전당대회 8월 초 중순 가닥, 문제는 전대 룰, 당심 민심 반영 비율입니다. 7월 전에 개최 힘들다. 그래서 9월에는 또 국정감사가 되니까 결국 8월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8월에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죠. 이재명이 뭐 초대를 받을지, 연임 초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민주당과 맞전당대회를 해서 흥행을 노린다. 오늘 서병수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전당대회 룰을 본격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